책은 일단 14쪽을 한번 펴봐봐. 이 개념 원리 우리가 숙제가 나가는 거는 뒤에 빠른 정답으로 채점까지 조금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어서. 14쪽에 혹시 질문 있나? 다 불러줄까? 오늘은 일단 다 부를게. 14쪽부터 부르면 돼. 14쪽부터 부를게. 13쪽 이런 거는 나중에 직접 답으로 매기고. 4번에 4 마이너스 2 15쪽에 마이너스 1 1 1 3분의 1 그 4번엔 3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러워서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정석적인 건데, 만약에 지수로 표현을 하셨으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루트를 사용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지금 통분이 진행돼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고, 지수로만 표현을 하겠다 하면 이렇게만 써도 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는 1, 그 다음에 3번에는 요건데, 제가 앞으로 얘를 답을 어떻게 부를 거냐면 30승근 x의 11승 이런 식으로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었을 때 여러분이 답을 매길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8번에는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 B, 그 다음에 21쪽도 숙제로 냈었지. 냈었나? 21쪽 12번에 우리 21쪽 할게. 12번에 2분의 1 5분의 36 0 3분의 1. 그 다음에 22까지가 숙제였죠. 22는 숙제 안 냈었어? 위에 거 하나 하다 말았다. 넘어가서 풀이하고 오늘 우리 세진도 좀 나가고 오늘 조금 더 어려운 로그까지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14쪽에 혹시 질문 있나? 다음에 14쪽 괜찮아? 그럼 15쪽은? 6번에 4번? 일단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한데, 주어져 있는 숫자들을 보면 81이 3의 4승이죠. 그 다음에 9도 3의 제곱이고 27도 3의 3승이기 때문에 쟤들을 밑을 전부 다 3으로 통일시켜 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모부터 바꿔보면 27이 3의 3승이니까 그거에 4승이 걸리면 3의 12승이 될 거고, 9가 3의 제곱이니까 5승을 걸면 3의 10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또 정리하면 81이 3의 4승이니까 그거 제곱하면 3의 8승. 그 다음에 3의 제곱에다 5승이니까 3의 10승. 요거에 우리가 지금 루트가 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묶어낼 수 있는 걸 좀 찾아볼 건데, 우리가 지금 밑에서는 뭐를 묶어낼 수 있지? 3의 몇 승까지 묶어낼 수 있어요? 3의 10승까지 우리가 좀 묶어내보면 3의 10승에 3의 제곱 더하기 1이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위에 거에서는 우리가 3의 8승까지 묶어낼 수 있으니까 3의 8승으로 묶어내면은 똑같이 3의 제곱 플러스 1이 남아. 그러면은 약분할 수 있는 게 뒤에 있는 거는 똑같이 없어지고 위하고 밑에가 지금 정리하게 되면 밑에 3의 제곱이 지금 남아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루트랑 만나가지고 제곱은 사라질 거니까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16쪽으로 가봅시다. 요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위치를 통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통일을 하고, 약분할 수 있는 형태들은 약분을 하시고 마지막 정리까지. 16쪽 괜찮? 넘어갑니다. 21쪽
21쪽 12번에 3번. 제가 뭘 쓰기 전에 우리가 좀 읽어보면 앞에 있는 거 먼저 봅시다. 3에 2 플러스 2루트 2승에다가 3에 2루트 2 마이너스 1승을 나누겠다라는 건 미치 같은 것끼리 나누니까 지수끼리는 뭐 하라는 걸까? 빼라는 거겠죠. 그럼 이게 지수에 있는 것끼리 우리가 빼게 되면은 2루트 2랑 2루트 2가 만나서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죠. 그럼 저 뒤에 마이너스 1에다가도 마이너스를 붙일 거니까 앞에 있는 3이랑 합쳐져서 3의 몇 승이 되는 거? 4승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겠어? 왜냐면 2루트 2, 2루트 2는 빼면 사라지는데 앞에 2가 있었구나.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얘는 3에 3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좀 정리할 건데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3을 6승 한 다음에 그거를 2분의 1승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머리 들어봐. 밖에 거부터 정리를 해버리면 돼, 안 돼? 우린 괄호는 맨 안에 거부터 진행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6승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보호가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를 짝수승하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짝수계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해가지고 약분하니까 3승 이렇게 바뀌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3의 3승을 다시 뭐 하라는 뜻이야? 빼라는 거지. 그럼 똑같은 걸 빼는 거니까 정답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괄호가 있을 때는 맨 안에 괄호부터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 여기 영 목이 안 좋은가 보네요. 감기? 여름에 감기 걔도 안 걸린다. 우리 뭐가 더 걸리? 내일부터 방학인데 내일부터 아프면 안 돼. 놀아야 될까? 놀 때는 안 아프고 공부할 때도 아프면 안 되지만 요거 13번은 괜찮? 아닌데? 해볼게요? 서윤이 해볼까요?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진도를 나갑니다. 22쪽. 자, 좀 어려워요. 처음 할 때는 모든 것들이 좀 다 어렵게 느껴질 건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토대로 제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볼까? 라는 식으로 조금씩 변형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돼. 자, 2 곱하기에 3승근 4 곱하기에 4승근 8 요거를 지금 다 정리해가지고 2의 K승으로 바꿔달라. 그럼 우리가 지금 알기 좋은 형태로 조금씩 다 바꿔볼 거야. 자, 얘부터 봅시다. 맨 위에 있는 거니까 일단 똑같이 루트를 씌워줄게요. 그 다음에 2는 바꿀 게 없어. 근데 4라는 게 2의 제곱이지. 근데 3승은 2의 제곱이니까 바꾸게 되면 2의 3분의 2승이 될 거예요. 앞에 있는 건 분모로 가고 안에 있는 건 분자로 간대서. 그럼 얘는 2의 3승이니까 4승근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2의 4분의 3승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전부 다 2로 통일이 돼 있으니까 지수끼리는 전부 다 더해주면 돼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2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요거 정리하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 요거부터 다 더해야 되니까 통분을 좀 진행해야겠지. 그럼 루트에 2에 12로 통분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12가 될 거고 얘는 12분의 뭐가 되는 거?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분의 9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나중 되면 너희가 이렇게 계속 쓸 필요는 없고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건 해도 돼. 요거 다 더하게 되면 29인데 그 밖에 루트가 지금 있지.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된 거다? 그러면 요 밑에 2가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니까 정리하면 2에 24분의 29승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밑을 통일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요거는 지금 배우고 있는 지수도 그러하지만 나중에 배우게 될 로그라는 것도 항상 밑을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지수든 로그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뭐를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해라? 밑을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대부분 문제들이 한 반 이상은 풀립니다. 반 이상의 문제들은 밑을 통일시키려고 노력만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통일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우리가 괄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괄호부터 진행하라고 했죠? 맨 안에 괄호부터 하라는 걸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거든.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의 루트가 있으면 맨 안에 있는 루트부터 하나씩 정리하려다 보면은 정답에 가까워지거든.
루트의 4승분의 A. 자, 요걸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루트가 지금 하나, 둘, 세 개나 있잖아. 맨 안에 있는 것부터 할 거야. 얘부터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요 루트 앞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 그렇지. 그럼 얘는 A의 2분의 1승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 A를 곱하라는 거는 여기에 곱하기 A인데 미치 같은 것끼리 곱하니까 지수끼리 뭐 할 거야? 더하겠죠. 그럼 이 2분의 1에다가 1을 더하라는 거니까 요거까지 진행해주게 되면 A의 2분의 3승이 되겠지. 왜냐면 2분의 1에 1이 더해지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 또 뭐가 생략돼 있다? 2가 생략돼 있다. 그럼 저거를 진행을 해주면 요 루트까지 진행을 해서 생기는 것이 A의 4분의 3승이 되겠죠. 근데 거기다 또 A를 곱한대. 그럼 여기다 또 1을 더하라는 거니까 요거까지 이제 진행을 해주면 생기는 게 A의 4분의 7승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또 루트가 한 번 더 씌워져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앞에 있는 걸 정리하게 되면 A의 8분의 7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뒤에 것도 해보자. 근데 뒤에 건 굳이 막 할 필요 없는 게 여기 이승근이 걸려있는데 그냥 더블 되는 거잖아. 이 두 개 뭐 하라고 배웠죠? 앞에서 곱하라고 배웠죠. 그럼 그것까지 정리하면 얘는 8승근 A가 되는 건데 지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A의 8분의 1승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지. 그럼 또 미치 같은 것끼리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해버리면 얘는 그냥 A의 몇 승이 돼버린다? 1승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럼 K는 그냥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루트 있는 형태로도 풀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초반처럼 잘 안 될 때는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아마 조금 더 익숙할 겁니다. 지수로 바꾸려는 노력들. 그 다음에 23쪽에 필수의 7번인데 저거를 애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좀 많이 어려워들 하니까 어떻게 제가 지금 진행하는지를 잘 보세요. 처음에 주어진 힌트가 2의 6승이 A라는 힌트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3의 5승이 B라는 힌트인데 첫 번째 너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6의 11승입니다. 그럼 너희가 이거를 어떻게 풀 건지를 고민을 할 건데 6을 먼저 2 곱하기 3으로 갈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11승이 있다고 치면 너희는 2의 11승 곱하기 3의 11승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2의 11승을 만들 거니까 저기 2의 6승은 A라는 걸 좀 가져올게요. 너희는 얘를 강제로 몇 승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 있는 6은 일단 없어지고 11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다가 너희가 6분의 11승을 걸어버리면 6은 약분이 되고 2의 11승이 되겠죠. 그럼 왼쪽에다 이런 짓을 했으면 오른쪽에도 똑같이 6분의 11승을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2의 11승에는 A의 6분의 11승을 넣어도 됩니다 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겠지. 3의 5승이 이렇게 있고 그게 B인데 걔를 11승으로 바꿀 거니까 여기에 몇 승을 걸어버리면 된다? 그렇죠. 5분의 11승. 그럼 똑같이 오른쪽에도 5분의 11승을 걸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얘 자리에는 얘 넣으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제 써보면 요 2의 11승 자리에는 쟤를 넣을 거니까 A의 6분의 11승 곱하기 3의 11승 자리에는 얘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B의 5분의 11승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굳이 루트로 다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놔두시면 돼요. 좀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18번도 한번 해봅시다. 요걸 좀 싹 지워버리고 이것도 그냥 다 지워버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18의 5승인데 아까도 우리가 뭐 했냐면 밑에 있는 놈을 소인수분해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 18을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그거의 전체 5승이니까 2의 5승 곱하기 3의 10승을 구하라는 거구나로 바라보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2의 5승이 필요한 거니까 요 6은 없어지면서 5가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똑같이 A에도 그 짓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 즉 2의 5승 자리에는 A의 6분의 5승을 넣으라는 거고요. 그럼 3분의 5승도 우리가 지금 10승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 몇 승 걸어주면 되겠어? 제곱만 걸어주면 되겠죠. 이미 우리가 10승만 구하면 되는데 5승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B한테도 똑같이 제곱을 걸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A의 6분의 5승 곱하기 B의 제곱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쁘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중간에 불필요한 과정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구하려는 거를 만들려면 양쪽에 뭐를 걸어줘야 되나 그걸 좀 생각하는 뜻이에요. 자, 필수예제 8번 라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고1 처음 이제 들어올 때 너희가 배웠던 뭐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인수분해 공식 요 세 가지가 머릿속에 없으면 요 파트가 어려워요. 요 파트는 그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 그럼 1번에서 일단 우리가 x 더하기 y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돼 있는데 걔를 일단 놔둘게요.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나누기 x의 3분의 1승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한테 지금 뭘 하라는 건지를 제가 좀 써드리면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의 형태가 있어. 이거 인수분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인수분해 a 플러스 b의 a 제곱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내가 조금 변형을 해서 써드리면 a 3승 더하기 b 3승에다가 a 더하기 b를 나눈 것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얘가 반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형태를 살짝 바꿔줘 볼게. 요 x라는 놈을 x의 3분의 1승의 전체 3승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 다음에 y의 마이너스 1승도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전체 3승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x의 3분의 1승 빨리 와 이씨 잤어? 어디 들어와? 그리고 어째 오늘 왔네? 빨리 여기 23쪽에 필수예제 8번에 1번 하고 있었어. 그럼 봐봐. 여기 이제 봅시다. 여기 보면은 A 3승 A 더하기 B 3승에다가 A 더하기 B를 나누고 있잖아. 즉 얘의 3승이 여기 와야 되고 B의 3승이 여기 왔을 때 쓸 수 있는 게 지금 얘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얘를 3승하면 X 되는 거 맞죠? 얘를 3승하면 얘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린 저 공식을 쓰는 거다라는 걸 인지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떠올리지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의 결과물이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앞에 거 일단 뭐 한 거 와야 돼? 그렇죠. 그럼 일단 x의 3분의 2승이 오겠네요. 그 다음에 그 둘을 곱한 거에 뭐 붙인 거 가져오래요? 마이너스 붙인 거 가져오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x의 3분의 1승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그 다음에 b를 제곱한 거 플러스 y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하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변형 공식이 쓸 수도 있고 인수분해가 쓸 수도 있고 곱셈 공식이 쓸 수도 있고 뭐가 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 공식들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공식을 드릴게요. 외워야 되는 그 공식 표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빨리 외워주시고 일단 이런 거 쓰는구나 라는 걸 눈치채는 게 좀 중요한 파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틀려. 그 공식에 대한 암기가 다 까먹어가지고 고1 때 고1 이제 1학기 때니까 어떤 느낌인지를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지울게요. 그러나 지금 뭐 한 건지는 보이나? 우리가 지금 8번에 1번을 풀 때는 요거를 풀 건데 그게 요런 것들이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잘 발견이 안 되면 8번에 1번 옆에는 요거를 조금 써놓으세요. 8번에 1번 옆에는 얘를 하나 써놓고 문제를 보시면 좋을 듯. 방금 일어난 거야? 밤에 자서? 밤에 자서? 아침에 일어났다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너희가 관찰 한번 해볼래? 뭐 쓰면 좋을지. 2번은 뭐 써야 될 것 같아? 떠오른 사람 없습니까? 뭐 써야 됩니까? 마이너스요? 마이너스는? 여러분 요거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 같은 건데 사이에 보호만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돼 있죠. 요거 뭐 쓰는 거였죠? 이런 걸 우리는 합차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합차. 그래서 이거의 결과물은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제곱을 뺀 게 생깁니다. 여기 봐요. 그러면 같은 건데 사이에 보호만 어떤 상태? 다른 상태. 합차를 쓰는 거겠지. 그럼 이 앞에 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뒤에 거를 제곱한 걸 뺀 게 생긴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좀 전개를 해보면 일단 앞에 거 제곱이니까 x의 2분의 1승이 생기고 뒤에 거 제곱이니까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근데 사이에 보호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뒤에는 혹시 플러스가 붙어있니? 플러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두 개를 이제 다시 얘랑 곱해주는 건데 또 관찰해보면 같은 건데 부호 반대니까 얘도 합차겠죠. 그럼 우리는 이 둘의 결과물은 얘 제곱에다 얘 제곱을 빼는 거니까 결국엔 x에다가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1승이다. 또는 이걸 바꿔 쓸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 마이너스를 제외한 걸 역수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x 빼기 뭐 y분의 1로도 쓸 수 있고요.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호불호니까 개인 취향에 따라서 쓰도록 하시고.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틀렸다 하진 않아요.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진 않거든. 자, 넘어갈게요. 오늘 진도는 제법 좀 나갑니다. 왜냐면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 때 여러분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때 좀 푸시라고 오늘 좀 달릴게요. 자, 필수예제 9번입니다. 여기가 진짜 이제 여러분이 곱셈공식, 변형공식 이런 거 모르면은 못 푸는 파트입니다. 자,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3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승을 구해달라고 돼 있어요. 그럼 관찰을 먼저 해보면 여기 머리 두고 봅시다. 얘들을 지금 제곱한 형태가 여기에 왔어요. 그러면 혹시 쟤를 제곱하면 얘를 전체 제곱하면 이런 비슷한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얘를 한번 제곱을 해볼게. 얘를 제곱한 거 한번 불러볼래? x에 1승이니까 그거 안 써도 되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한 거에 2 곱한 거니까 얘 둘을 곱해보면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할 건데 0이 돼버리죠. 그럼 0승은 뭐라고 배웠어? 1이라고 배웠어. 그 1에다 2 곱한 게 오는 거니까 2가 오겠죠. 그런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승이 생길 겁니다. 그럼 사실은 얘를 제곱해서 온전히 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생긴 거잖아. 그럼 얘만 남게 해주려면 뭐가 사라지면 되는 거? 2가 사라지면 되죠. 그래서 뒤에다 뭐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2 붙여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될 때는 이런 걸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전개를 한 다음에 불필요한 거는 없애주는 과정으로 가셔도 되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얘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변형 공식 같은 건 너희가 다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얘가 지금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3의 제곱에다가 2를 빼서 일단 1번은 7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그럼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승인데 얘 같은 경우에 얘들을 제곱한 게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라인으로 떨어진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승을 전체 제곱을 할 건데 요거 두 개 곱한 거에 2 곱한 게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인 거잖아. 그럼 걔는 다시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되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1이지. 근데 2 곱한 2가 생겨. 그럼 걔를 없애려면 마이너스 1을 또 달아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얘가 방금 전에 7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7의 제곱에다가 2를 빼게 되면 얘는 47이 된다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의 2분의 3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입니다. 그러면 얘를 세제곱한 형태가 여기에 들어왔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써야 되는지를 좀 팁으로 드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게 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승 더하기 3승이면은 사이에 보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뿔맛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을 건데 요 공식을 좀 쓸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보면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일단 뭐 하라는 뜻입니까? 세제곱 해주라는 뜻인 거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한 거에 3 곱한 걸 빼는 거야 일단. 그럼 요거 두 개 곱한 건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3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외우고 있냐 안 있냐의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도 3을 집어넣고 요 자리에도 3을 넣는 거니까 27에다가 9를 빼서 얘는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들이 머리에 없는 사람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 표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요 이제 고1 1학기 공부를 얼마나 성실하게 했냐에 따라서 앞으로 너희 그 공부가 쉬워지냐 어려워지냐가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요거는 뭐 밑에 풀이에도 다 적혀는 있으니까 거기에서 외우라고 돼 있는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24쪽 살짝 중간 아래 보면은 막 공식 적혀 있잖아. 저 공식은 그냥 문제 풀 때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외우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암기를 다 하셔야 돼. 암기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문제 못 푼다 진짜. 자, 다음에 필수 예제 10번 봅시다. A가 2의 3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인데 너희한테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A밖에 없는데 A를 세제곱을 하랍니다. 그걸 다 세제곱을 하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A의 세제곱을 한번 써보면 2의 3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세제곱하는 거지. 요거 공식은 일단 너희가 알고 있는 얘 쓰는 건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센스 있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얘는 A의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앞에 쓴 다음에 요거 두 개를 3AB로 묶어버리면 남는 게 A 플러스 B가 곱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조금 써볼게요. 그럼 얘를 세제곱하게 되면 일단 2가 생기고 얘를 세제곱하게 되면 일단 2의 마이너스 1승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3AB를 먼저 가져올 건데 얘하고 얘 곱한 건 어차피 1이지. 그러면 플러스 3에 2의 3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다. 이렇게 조금 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세제곱이 이렇게 나온 상태야. 근데 우리는 그거에다 지금 2배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요거에다 2배 한 거를 조금 가져가 볼게요. 그럼 요거부터 계산을 조금 할 건데 얘는 2고 얘는 2분의 1이지. 2랑 2분의 1을 더하면 얼마지? 2분의 5죠. 근데 그거에다 2배 한 걸 가져올 거니까 일단 5를 먼저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도 몇 배를 한 거 가져야 돼? 2배 한 거 가져갈 거니까 이 3에다 2를 곱해서 6에 2의 3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붙여줘야 되는 건 마이너스 6a예요.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6을 단 거니까 마이너스 6에 2의 3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고 마지막에는 5를 한 번 더 해주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다 5를 붙일 건데 제가 밑줄 치는 걸 좀 잘 보세요. 얘하고 얘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버려? 사라져버리지. 똑같은 건데 빼기니까. 그럼 남는 거는 5 더하기 5만 남는 거니까 정답은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은 되게 더럽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했더니 답은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똑같은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죄송해요. 외워야 돼요. 본인이 공식을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서 이 누군가는 10분이 걸릴 걸 누군가는 2분, 3분 만에도 풀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이왕이면 우리 애들이 2분, 3분 만에 풀었으면 좋겠는 거고. 그러니까 외우세요. 밑에 저기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별표 치고 좀 외우시고, 앞 페이지에도 보면 23쪽에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외우시고. 원래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건데 안 외워져 있으면 외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25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AX는 B다 라는 어떤 식이 주어졌다라고 칠게. 그러면 얘는 사이에 는이 있고 양변이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등식, 즉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등식이거나 부등식일 때는 0이 아니라면 양쪽에 뭔가를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3x 플러스 y분의 2라는 식이 있어. 내가 강제로 밑에만 2 이런 걸 곱하면 될까 안 될까? 없어. 우리가 지금 는이 없다라는 건 얘는 일종의 어떤 다항식입니다. 그냥 식이에요. 내 마음대로 뭘 곱하거나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 2를 곱해서 분모에다가 그럼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2를 곱해버리면 우린 그냥 얼마를 곱한 거지? 1을 곱한 거죠. 밑에도 2, 위에도 2라는 건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1 곱한 거잖아. 아무 짓도 안 한 거지. 요런 건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요 11번에 대한 제일 중요한 멘트예요. 그냥 식일 때는 우리가 밑에다 뭘 곱했다면 위에도 똑같은 걸 곱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돌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한테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분의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근데 문제에서 준 힌트는 A의 2X승은 5입니다 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지금 알고 있는 게 2X승인데 같이 좀 보자. A 알고 있는 게 2X승인데 여기는 X승들밖에 없잖아. 그럼 우린 뭐가 생기게끔 해주고 싶어? 그치, 얘가 생기게끔 해주고 싶어. 그럼 강제로 내가 이 분모에다가 A의 X승을 곱할 거예요. 근데 얘는 식이기 때문에 분모에만 얘를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A의 X승을 곱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밑에부터 분배를 좀 해보면 요렇게 분배되면 분모에는 뭐 생겨요? A의 2X승 플러스 1이 생기겠지? 그 다음에 분자에도 우리가 전개를 하면 A의 2X승 마이너스 1이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하고 얘는 둘 다 얼마라는 거 아니까? 5라는 거 아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6분의 4가 되고 값이 3분의 2분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서 A의 X승의 값을 구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식의 형태를 바꿔주자라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야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도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분의 A의 3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승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 뭐를 좀 곱해주자? 너희가 일단 마음을 좀 먹어야 돼. 뭐를 좀 곱해줄래? 아까처럼 A의 X승을 한번 곱해봅시다. 그럼 분모에 A의 X승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A의 X승 곱해야 된댔어요. 그럼 분모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분배가 돼버리니까 A의 2X승 플러스 1 얘는 갖고 하는 대신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아는 거잖아. 그 다음에 분자도 우리가 좀 전개를 해보면 A의 4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승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토대로 좀 해보면 A의 4X승은 얘를 뭐 해서 생기는 거야? 제곱하면 되죠. 그럼 우리는 A의 4X승은 제 제곱한 거 가져오면 되니까 얼마라고 하면 되고?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승이 됐다라는 것은 저 A의 2X승의 역수가 필요하다는 뜻인 거잖아. 마이너스 승이 붙었으니까. 그럼 쟤는 제 역수인 5분의 1을 가져오자는 거지. 5분의 1을. 그럼 이제 우리가 값을 하나씩 넣어보면 분모는 5 더하기 1이니까 6분의 가 될 거고요. 분자에는 25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126이 되는 거겠죠. 그럼 6이 올라가서 나눠지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분의 2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위아래에 똑같은 뭔가를 곱하고 우리가 위아래 똑같은 걸 곱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돌려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거 잘 기억해줘. 이것도 시험에 나오겠죠. 요 필수 11번은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닌데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맞춰줘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필수 12번으로 갑시다. 요런 걸 이제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요. 딱 봐도 좀 생긴 거 어렵게 생기긴 했으니까. 근데 수학은 뭐를 항상 제일 열심히 봐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좀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를 만들어내려면 주어져 있는 힌트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라는 고민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냅다 힌트 주어졌다고 신나가지고 뛰어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이게 머리 들어봐. 보통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어떤 자세가 제일 중요하냐면 시험지를 받았다고 바로 이렇게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일단 쉬운 것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보자마자 바로 방법이 생각나서 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일단 관찰을 먼저 해야 돼. 관찰을 하시고 관찰했을 때 내가 머릿속으로 이거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풀어야지라는 머리에 정리가 됐을 때 연필을 드는 거야. 수학은 냅다 이거 연필을 갖다 댄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야지가 마음을 정하고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게 공부를 점점 수학을 잘하게 되는 방법이야. 알겠어? 냅다 그냥 연필을 막 들이대고 틀리고 지우고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야. 알겠어요? 또는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어느 단원에 어떤 문제 유형이구나. 그때 이렇게 풀었었지. 그럼 이것도 그렇게 풀어볼까? 라는 생각이라도 정리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무작정 뛰어들지 말자는 거예요. 점점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알겠지? 그러려면 이런 습관들이 되게 중요해. 냅다 뛰어들지 말라. 67에 y는 81입니다. 뭐 숫자가 좀 이상해. 놔둬. 그럼 일단 놔둬.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x분의 3에다가 y분의 4를 뺀 게 필요한데 x는 원래 지금 위에 있던 겁니다. y도 원래 위에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있던 것들이 어디로 떨어진 상태야?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위에는 3이 걸려있고 4가 걸려있어요. 그 말뜻은 이게 밑으로 떨어지기 위해선 양쪽에 x분의 1승을 걸어버리면 여기는 13이 남을 거고 여긴 이렇게 되니까 x가 분모로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보게 되면 27이라는 게 3의 몇 승이에요? 3승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형태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3의 x분의 3승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의 그 경험을 토대로 여기에도 지금 진행을 해주면 117이라는 것이 81의 y분의 1승일 건데 81은 3의 4승이죠. 그럼 형태를 바꾸면 3의 y분의 4승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요 x분의 3에다가 y분의 4를 뺀 게 필요한데 얘 둘을 빼려면 미치 같은 것끼리 뭐 해줘야 되는 상태야? 나눠야 되는 거겠지. 그럼 우리는 앞에 거에다가 지금 뒤에 거를 나누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13에다가 117을 나누면 약분하게 되면 9분의 1이 남겠죠. 그게 3의 x분의 3에다가 y분의 4를 뺀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형태를 살짝 바꿔봅시다. 9가 3의 몇 승이야? 그럼 얘는 3의 제곱분의 1인 거니까 형태를 바꾸게 되면 3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요 위에 있는 거니까 얘는 여기 위에 있는 거랑 같아야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딱 문제를 봤을 때 여기가 나왔어. 구하고 싶은 게 얘야.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형태로 강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 3이 있으니까 그럼 혹시 얘를 밑을 바꿔가지고 3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긴 상태에서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이거 좀 어렵대. 이 문제가 조금 그나마 쉬운 건데 너희가 나중에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26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요거는 내가 나중에 너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팁 하나만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이 같다라는 힌트가 주어졌을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도 어떤 값으로 같을 거고 값으로 같을 거고 값으로 같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너희는 그 뒤에다가 는 K라고 둔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런 문제 이쪽 26번 같은 거 뭐의 몇 승이 뭐의 몇 승이랑 뭐의 몇 승이 같대. 그럼 얘들은 어떤 값으로 같을 거니까 그 어떤 값을 는 K라고 붙여주세요. 우리는 얘도 얘고 얘도 얘고 얘도 얘다를 쓸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이 문제는 요 는 K를 붙이는 과정이 없으면 문제 풀기 좀 힘들어. 알겠어? 그래서 는 K를 꼭 붙여. 나중에 숙제로 하세요. 이 다 숙제입니다. 넘기세요. 파이팅 하는 데 우리 이제 로그 합니다. 로그. 연습 문제 다 틀려도 되니까 손 꼭 대고 온나 얘들아. 이거 방학 숙제돼. 알겠지? 자, 로그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로그 막 욕심 많이는 안 낼게요. 조금만 해보자. 좀만 더 하자. 괜찮지? 소연이 괜찮나? 소연이도 괜찮아? 조금만 더 하자. 로그. 너희 그 대칭이동 파트에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직 아마 대칭이동을 우리 대칭이동 선행 한번 했었잖아. 너희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혹시 기억나?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말을 기억을 해봐요. 대칭이동에서 우리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배우는데 그 대칭이동이 역함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 관계인데 그거의 대표적인 애들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관계. 역수가 아니야. 역함수 관계야. 역수랑 역함수는 같다 다르다. 완전 다른 놈입니다. 됐어요. 몰라도 돼요. 일단 들어봤구나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지수와 로그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그래서 나중에 수능에도 지수하고 로그 함수는 항상 당연히 세트 발이로 나옵니다. 지수만 단독적으로 나오거나 로그만 단독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무조건 함수는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항상 세트로 다닌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 그 말 뜻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를 형태를 바꾸면 누가 될 거라는 뜻이다? 로그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X승이 N이다 라는 게 있었다라고 칠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 A는 미치라고 불렸죠. 이 X는 뭐라고 불렸죠? 지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N은 값이었어요. 그냥 값이었어요. 이 과정을 너희가 외워줘야 돼. 근데 얘를 우리가 로그로 바꿔버리면 이 X라는 놈이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형태가 바뀌는 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이 지수의 형태에서 로그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지수였던 게 뭐로 가버리고 값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미치였던 놈은 평생 미치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값이었던 놈은 진수로 갑니다. 제가 이름을 하나씩 다 써볼게. 요 A의 이름은 원래 뭐였지? 미치였어. 그 다음에 이 X라는 놈의 이름은 뭐였지? 지수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값이었어요. 근데 얘를 이제 로그로 가져오게 되면은 요 X라는 놈이 그냥 뭐가 돼버리고 값이 돼버려요. 근데 미치였던 놈은 절대 이 신분이 바뀔 수가 없어요. 얘는 여전히 미치입니다. 그리고 값이었던 놈이 이제 로그가 되면 얘는 뭐라고 불리냐면 얘는 진수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름이 뭐로 불린다고? 진수야. 지수 아니야. 얘는 및 얘는 진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너희는 이런 게 주어지면 이렇게 바꾸는 연습부터 좀 하셔야 돼요. 몇 번 같이 좀 해볼게. 2의 3승은 8이라는 어떤 지수 형태가 있었어. 얘를 로그로 바꾸면 이 지수였던 게 뭐로 떨어진다고? 지수가 일단 값으로 떨어져야 돼. 그리고 이 미치였던 놈은 평생 뭐라고요? 미치라고요. 그리고 이 값이었던 게 뭐로 간다고요? 진수로 간다고요. 오케이? 계속 할 거야. 집중해봐. 2의 4승은 16이라는 게 있어. 뭐 는으로 출발이 돼야겠어? 4는으로 출발이 돼야겠죠. 지수가 값으로 떨어진댔어요. 그 다음에 밑은 여전히 뭐가 된다? 밑이 된다. 그리고 값이었던 것이 뭐로 온다? 진수로 온다는 겁니다. 요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만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도 됩니다. 그래서 A의 x승이 n이 된다. 여기서 이게 되면 여기서 얘도 같이 돼야 돼요. 하나만 돼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자재로 다 돼야 돼요. 요걸 연습을 먼저 좀 해봅시다. 자, 너희가 46번 31쪽에 있는 46번과 47번을 형태를 바꿔보세요. 46번과 47번을 지수는 로그로, 로그는 지수로 얼른 바꿔봐요. 다 바꿨어? 오, 벌써 다 46, 47 다 바꿨어? 아, 너무 덥다. 오늘 뭐 35도라는 것 같은데. 아니네, 31번. 불러볼게요. 46번 2는 로그 4의 16 마이너스 3은 로그 10의 0.00이야. 0은 로그 4의 1 1은 로그 5의 5 2분의 1은 로그 5의 루트 5 4는 로그 루트 3의 9 47로 부를게요. 3의 4승은 81 루트 2의 4승은 4 3분의 1의 세제곱은 27분의 1 5의 0승은 1 그래서 일단 지수에서 로그, 로그에서 지수는 무조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설명에서도 보면 양쪽으로 화살표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앞으로 뭐라고 읽을 거라고 얘들아? 로그라고 읽을 거야. 로그. 너희가 이제 이거를 배우는 순간부터는 모든 계산에 이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어려워요. 애들이 고3이 돼서도 로그 성질 이런 거 또는 밑변환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주는데도 학년이 올라가면 또 까먹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이 로그를 배운 순간부터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생겨버려요. 뭐가 생기냐면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로그를 사용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밑과 진수는 정해진 것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냥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 그건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 밑이라는 놈은 뭐가 되면 안 되냐면 일단 정때 양수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음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또 뭐도 안 되냐면 양수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심지어 1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밑이라는 것은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돼요. 0도 못 써요. 근데 0보다 큰 거 다르는 게 아니라 뭐도 사용을 할 수는 없다? 1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요건 좀 외워줘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진수라는 놈, 이 n이라는 놈은 무조건 0보다 큰 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로그가 관여한 모든 순간부터는 이 밑과 진수는 무조건 신경을 써줘야 돼요. 얘를 신경을 안 쓰잖아요. 답이 한두 개 차이로 틀립니다. 분명히 얘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얘가 만족이 안 된 걸 가져오는 순간 답이 아닌 게 포함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밑과 진수 조건을 신경 안 쓰면 무조건 틀려요. 꼭 기억해줘. 밑은 뭐보다는 커야 된다? 0보다는 커야 되는데 뭐는 쓸 수 없다? 1은 쓸 수 없어요. 진수는 뭐보다 큰 것만 쓸 수 있다? 0보다 큰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 지수로 한번 되돌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A에다가 음수가 들어갔다라고 쳐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들어갔다고 치면은 그거를 1승 했을 때, 2승 했을 때, 3승 했을 때 부호의 변동이 어떻게 돼버릴까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이게 왔다 갔다가 돼버리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될지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딱 1일 때, 딱 2일 때는 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을 건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된다는 거지. 함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음수일 때는 함수라고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음수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A가 왜 1이 안 됐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A에다 뭐를 넣어보라는 뜻이겠어? 1을 넣어보라는 뜻이겠지. 그럼 A에다 1을 넣어버리면 이 X에 뭐를 넣던 간에 얘는 항상 얼마가 돼버려요? 네? 1이 돼버리는 거겠죠. A가 1이면 X가 뭐든 간에 1입니다. 그럼 함수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가 돼버린다는 뜻이야? 상수함수가 돼버린다는 뜻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냥 상수함수로 불리기 때문에 절대 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수가 지금 필요한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이유들은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양수만 사용할 수 있고 1은 안 된다는 범위 하에 지금 얘를 바라보면은 얘가 항상 부호가 뭐일 거야? 플러스겠지. 플러스인 거를 우리가 거듭해서 제곱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값도 부호는 뭐일 수밖에 없을까?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n은 반드시 0보다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게 지수라는 게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값들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로그에도 적용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범위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할게.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수는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밑에 조건, 진수의 조건이라고 적혀있죠. 저거 조금 별표 3개. 이거 이제 고3 될 때까지 절대 까먹거나 너가 빼먹으면 안 돼. 그냥 저거 신경 안 써서 답이 한두 개 차이로 틀린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자. 이거 과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 자,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수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수로. 오? 풀 수 있어도 참아봐요. 자, 로그 2의 16이라는 값을 구하고 싶은데 모르잖아. 아직 아무것도. 그럼 얘를 우리가 x라고 한번 설정을 둬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로그를 뭐로 바꿀 수 있죠? 지수로 바꾼 거 아까 했죠. 얘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2의 x승은 16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2의 몇 승이 16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값은 4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아직 로그 안 써? 지수 바꿔가지고 문제 푸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로그 3에 81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또 뭐라고 두자는 거야? x. 그럼 3의 x승이 지금 뭐가 되는 거다? 81분의 1이 되는 거다. 근데 81이 3의 4승이지. 근데 그 3의 4승의 역수니까 걔는 뭐라고 쓰자? 3의 마이너스 4승이라 쓰자. 그럼 x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맛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49번에 1번도 하나만 보자. 그럼 로그 3의 n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일단 뭐로 바꿔 쓰라는 뜻이겠어? 로그를 뭐로 바꾸라는 뜻이겠어? 지수로 바꾸라는 뜻이겠지. 그럼 지수로 바꿨으면은 3의 마이너스 2승이 n이 되는 거니까 3의 마이너스 2승은 얼마입니까?
9분의 1이겠죠. 우리가 마이너스 승이 오면 그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 한 거라고 했어? 역수시킨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9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즉, 요 라인에서는 우리한테 지금 뭐를 가르치는 거냐면 로그를 지수로 바꿀 줄 아냐? 지수를 로그로 바꿀 줄 아냐? 그런 거 묻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저 밑에 50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밑은 이미 2라는 수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린 지금 진수를 좀 봐야 되는 건데 x 플러스 4가 진수인데 그 진수는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댔지? 커야 된댔어요. 그럼 x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는 뭐보다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진수는 이미 5라고 고정이 돼 있어. 근데 우린 밑이 지금 뭐라고 돼 있지? 2x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밑은 항상 뭐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되고 뭐는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1은 될 수 없댔습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면 일단 x는 0보다 크면 되고요. x는 뭐만 아니면 된다라고 되는 거야? 2분의 1만 아니면 돼. 그럼 뭔 말이냐면 여기에 0이 있으면 걔보다 크다라고 가다 보면 어딘가에 누가 지금 존재하고 있겠어? 2분의 1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못 쓰지. 그러니까 가다가 한번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끊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만 아니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오른쪽은 또 다 사용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답을 쓰시면 안 되고 얘 둘을 이제 부등호로 표현을 하면은 0보다는 크다고 가다가 2분의 1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다시 2분의 1보다는 크다 요거를 표현을 해주라는 뜻인 겁니다. 요거는 사이에 콤마가 되면 안 돼요. 콤마는 AND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OR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바꿔 써진다는 것도 잘 적어놔야 돼요. 이렇게 쓰면 오답이야. 이건 틀린 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로그의 정의입니다. 여기서는 결국에 아직까지 우리는 로그를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럼 로그를 전부 다 뭐로 바꾼 다음에 지수로 바꾼 다음에 그 지수로 바꾼 걸로 답을 내려고 노력해야 돼. 아까 앞에서 한 번씩 맛을 봤던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수 이제 2번으로 가면은 밑과 진수의 조건이죠. 밑은 뭐보다 커야 되고 뭐는 될 수 없다? 진수는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걸로 x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연습할 문제량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필수 예제들 직접 다 푸십시오. 필수 예제 1, 2번에 동그라미 쳐놓고 나중에 숙지하실 때 밑에 풀기 전에 위에 거 먼저 풀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고민 중이거든요. 원래 로그의 성질은 하지 말까? 일단 오늘 하지 말까 했는데 시간이 지금 20분이나 남았어. 로그의 성질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다 끝낼 수도 없습니다. 이 처음이 정말 중요한 파트라서 되도록이면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풀어줄 거거든요. 이 성질 파트는. 그래서 일단 33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아까 지수하고 로그가 무슨 관계라고 했죠? 역함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역함수를 조금 쉬운 단어로 바꿔보면 거꾸로의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역수의 그 거꾸로의 느낌은 아닙니다. 뭔가 반대의 느낌이에요. 역함수를 구했다라는 것은 지수하고 로그는 뭔가 살짝 반대의 느낌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지수를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지수는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뭐를 해줘야 돼? 자, 조금만 더 하자. 우리가 지수부터 정리를 다시 좀 해보면 지수는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하라고 배웠죠? 더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이 같은 것끼리 우리가 나누면 그때는 지수끼리 뭐 하라라고 배웠었지? 빼라라고 배웠었어요. 기억을 잘 떠올려봐. 우리가 지수에서는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였고요.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누면 지수끼리 빼는 거였습니다. 그럼 로그는 뭔가 얘의 거꾸로 느낌입니다. 반대의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얘는
밑이 같은 것끼리 만약에 우리가 로그를 더하잖아요. 얘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진수끼리는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밑이 같은 것끼리 이번에는 빼면요. 그 진수끼리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느낌이 조금 비슷한 형태로 가는데 거꾸로 온 거야. 지수에서는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한다고 배웠지? 더한다. 근데 이번에는 밑이 같은 것끼리 더해야 진수끼리 곱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누면은 지수끼리 빼라고 배웠는데 로그에서는 밑이 같은 것끼리 빼면은 진수끼리 나누는 겁니다. 하나씩 해보자. 로그 2에 8이 있고 로그 2에 4가 있는데 그것들끼리 더하라는 게 왔어. 밑이 같은 것끼리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진수끼리 뭐 하라는 뜻인 거야? 곱하라. 그러면 로그 2에 3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 똑바로 떠. 밑이 같은 것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얘를 빼볼게요. 그럼 뺀다라는 건 밑이 같은 것끼리 뺄 때는 진수끼리 뭐 하라고 했죠? 나누기였어요. 그러면 로그 2에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봅시다. 두 개 한 번에 쭉 읽어보자. 지수는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하는 거였다? 더하기. 근데 이게 로그로 오면은 밑이 같은 것끼리 뭐 해야? 더해야 진수끼리 뭐 한다? 곱한다인 거야. 그러니까 살짝 거꾸로의 느낌이 어떤 거꾸로인지를 기억을 하라는 뜻이야. 빼기일 땐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반대 느낌이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오신 다음에 저기에 적혀있는 거 한번 써보면 그러면 로그 뭐로 잡혔지? A로 잡혔나? 로그 A에 M이랑 로그 A에 N이랑 더하라는 게 왔어. 밑이 같은 것끼리 뭐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진수끼리 뭐 해버리면 된다? 곱해버리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이에 는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얘만 외우면 된다 아니면 여기에서 얘도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 요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럼 한 번 더 뺄 때도 써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밑이 같은 것끼리 뺄 때는 진수끼리 뭐 해주면 된다? 나눠주면 된다. n분의 m. 그럼 요렇게 있으면 얘를 요렇게도 바꿔 쓸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지금 몇 번이냐면 2번, 3번을 설명을 한 거예요. 33쪽에 로그의 성질에 2번, 3번이 설명이 된 겁니다. 2번, 3번. 자, 이번에는 1번으로 올라갈게요. 이제 우리가 좀 외워야 하는 것들이 이 페이지에 좀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로그 A의 1은 항상 0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지수로 한 번만 바꿔볼게요. 얘를 지수로 바꾸면 뭐가 돼요? A의 0승은 1이다 라고 배웠죠. 이거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배웠지 얘들아. 뭔가의 0승은 항상 얼마다? 그런 느낌으로 이 로그에서는 진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걔는 항상 그 결과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겁니다. 진수가 1이면 항상 걔는 얼마다? 0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얘가 0이 되려면 진수가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돼? 진수가 1이면 그 로그의 값은 항상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A의 A는 1입니다. 얘를 지수로 한번 바꿔볼까 얘들아? A의 1승은 A가 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과 진수가 같으면 걔는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겁니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그 로그의 값은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진수가 1이면 그 값은 항상 얼마가 된다? 진수가 1이면 항상 그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겁니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그 값은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겁니다. 밑이 같은 것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뭐해라? 곱해라. 밑이 같은 것끼리 빼면 진수끼리 뭐해라? 나눠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마지막 4번. 자, 4번은 로그 A에 M에 K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K승은 뭐냐면 이 진수의 거듭 제곱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이 K는 누구의 거듭 제곱이라고? 이 진수의 지수인 겁니다.
요거 이제 머릿속에서 말로 기억을 해야 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만 로그 앞에 툭 떨어져 가지고 얘는 K의 로그 A의 M이라고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어져서 곱해진다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놈은 진수에 뭐로 올릴 수 있다? 지수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겠지. 다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뭐 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놈은 진수에 뭐로 올릴 수 있다? 지수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로그 2에 뭐 4에 8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8승은 진수의 지수인 거잖아. 얘를 어디로 빼낼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앞으로 이렇게 빼내서 곱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네. 또는 이런 거예요. 2 로그 2에 뭐 4 이런 게 있다라고 쳐봐. 그러면 일단 1이라고 해보자. 1로 해볼게. 그럼 이 2는 1에 뭐로 올릴 수 있는 거야? 제곱을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곱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또는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놈은 뭐의 지수로 올릴 수 있다? 진수의 지수로 올릴 수 있다. 자, 한 번만 쭉 정리합시다. 책 보지 말고 저 쳐다보면서 대답해보세요. 진수가 1이면 그 값은 항상 얼마다? 0이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걔는 항상 얼마다? 1이다. 1이다. 맞지? 그 다음에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뭐 해라? 곱하라. 밑이 같은 로그끼리 빼면 진수끼리 뭐 해라? 나눠라.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앞에 곱해져 있는 놈은 진수에 뭐로 올릴 수 있다? 지수로 올릴 수 있다. 그거를 기억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밑변환 못합니다. 우리 오늘 밑변환까지 못하거든. 그럼 너희는 어디까지만 좀 공부를 해오면 좋냐면 35쪽에 55번까지는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54번, 55번까지는 너희가 아마 풀 수 있을 거거든. 54번, 55번까지만 너희가 그거 문제 푸는 것 좀 적용을 해보시고 그 밑에 것들은 하지 마세요. 뒤에도 굳이 숙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앞에 있는 거 틀려도 돼요. 진짜 다 틀려도 되니까 꼭 본인 힘으로 풀어와서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숙제는 언제까지겠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다시입니다. 이번 주 다시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해 오시면 되는 거.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좀 끊을게요. 왜냐면 그 다음 파트를 우리가 시작해도 맛도 제대로 못 보고 끝내야 되거든요.